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목화 통명과 목화 상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목화통명, 목화상관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접하는 말들이죠. 명리에서는. 그런데도 이 목화통명과 목화상관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막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혀 목화통명, 그러니까 목화통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주인데도 무조건 사주에서 목과 화만 보면은 목화통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리를 할 때 과연 이 명리 공부에 있어서 목화통명이 무엇이고 목화상관은 어떤 것이고 그것들의 특징은 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가 이 시간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화통명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상관은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주로 목화통명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목화상관을 설명하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됐을 때 목화상관을 따로 한번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화상관도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목화통명과 목화상관을 같이 공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은 목화통명 대 목화상관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목화통명을 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목화상관이라는 개념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 목화통명의 개념, 무조건 목이 화를 보면 통명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목화통명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목화에 통할 통자에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목화통명이 되어 있는 구조라면은 그 사주가 목화통명이 맞다면 이 통명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거를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밝아졌다, 뭐 목이 화를 만나서 밝아졌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명됐다는 말은 이 통할 통자는 뭐 굳이 하면 통할 통자죠. 통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어진다, 뭔가로 이어진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화를 만나서 밝음으로 이어졌다, 그대로 문맥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목화통명이 뭐냐, 거의 사전적 의미로서의 목화통명이 뭐냐 할 때 모기화를 만나서 그러니까 목생화된 거죠. 목이 화로 바뀌면서 밝음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적으로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그 범위보다는 좀 더 깊고 넓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음, 명자, 밝을 명자는 여기서 어떤 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또는 뭐 총명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 순수하게 단순하게 어떤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명하고 사람이니까 밝은 것도 되겠지만은 사람이 밝고 총명하고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와 덕, 이거 또 지덕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도 돼요. 그러니까 목화통명사주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지덕체를 갖춘 사주, 이 사주를 목화통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총명하고 덕이 있고 어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것이 목화통명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상으로 보면은 목화상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목화상관은 일단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목화상관도 격국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목화상관이라는 것도 격국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사람이 어질고 부드럽고 인격이 굉장히 높고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화상관은, 보통 목화상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목화상관이면은 일단
지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한 머리와 총명한 거 이런 건 갖출 수가 있지만은 목화상관이 되면은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일단 목화통명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까칠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비평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일종의 말하자면은 상관적인 기질이 잘 드러나는 그게 목화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목화통명과 목화상관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목화통명이라면은 목이화를 만나서 밝게 이어졌다. 그러니까 목이화를 만나서 지혜와 덕과 건강을 두루 갖추었다는 거죠. 목화상관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허약 체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화통명은 매우 건강하면서도 몸도 튼튼하면서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목화통명사주는 일단 건강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또 지혜도 있고 덕망이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어질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개념적으로 목화통명이 되면은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어떤 성각자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헌신적이고 부드럽고 어질고 총명한, 그러니까 어떤 성각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구조적으로 어떤 경우의 사주를 목화통명이라 하고 어떤 경우의 사주를 목화상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야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목화통명 사주다, 이 사주는 이제 목화상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목화통명은 춘목입니다. 춘목이 화를 볼 때 요때를 목화통명이라고 하고요. 하목이 화를 볼 때, 그러니까 여름나무죠. 여름나무가 화를 볼 때는 목화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춘목이 화를 볼 때를 목화통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춘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춘이라는 것은 이제 봄나무죠. 그러니까 인묘진, 인묘진월에 태어났는 어떤 가불목 일간, 간목이나 을목의 일간이 천간에서 병이나 정을 본다면은 그때 목화통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목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목화통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뭐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났는, 월이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났는 간목이나 을목이 일간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천간에 병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목화상관이나 목화식신은 될 수 있지만은 목화통명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목화통명이 되면은 1번 사람이 굉장히 튼튼한 몸을 가졌어요. 건강하고, 2번 굉장히 어질고 총명하고 또 지혜롭고 덕이 있다 그랬어요. 덕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결국은 지덕체를 갖춘 사람,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지덕체가 있죠. 이런 구조의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목화상관은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목화상관 사주도 사주의 격국이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물론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질고 그래요. 굉장히 덕망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목화상관도. 그러나 일반적인 목화상관 그 자체만으로 하면은 통명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목화통명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목화통명은 어질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덕망이 있다 그래서. 근데 목화상관은 다소 까칠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비평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기본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뭐다? 봄나무, 그러니까 인묘진월에 태어났는 가불목 일간이 화를 본다면은 그때는 목화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목, 그러니까 하목이라는 건 여름나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났는 일간이 가불목이라면 이 경우에는 천간에서 병정을 본다면 목화식신이나 목화상관은 될 수 있는데 목화통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불목 일간이 어쨌든 뭐 천간에 이렇게 병정을 보기만 보면은 무조건 목화통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리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알지 못하고 막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실제 사주를 한번 보고 봅시다. 먼저 요런 사주는 이제 공통보감에 나오는 명나라 때 그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총병입니다. 총병인데 총병이라는 건 어떤 계급이냐 하면은 전쟁에 나서는 그 총사령, 군 총사령관이에요. 군 총사령관. 전쟁에 나서는 군 총사령관이 총병입니다. 그러니까 총병, 그러니까 무슨 병사인 줄 아는데 병사가 아니고 요즘 말하면은 뭐 합참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전쟁에 임할 때, 그러니까 일반 평시에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하고 다르죠. 전시에 임하는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결정권이 현장에서 거기에 집중됩니다. 권력이나 힘이.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 총사령관이나 군총사령관하고 더 막강한 힘과 판단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묘월, 그러니까 봄이죠. 봄에 태어나는 을목이 천간의 병과 정을 봄으로써 전형적인 목화 통명사주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일반 격국으로 말하면 걸록격이 녹급용식된 사주예요. 녹급용식. 녹급용식격 사주가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는 목화통명의 사주는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운에서 정관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글자를 다 만나도 되는데 운에서 정관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속해 있는 자 세운이 10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다소 힘들고 고전하기 쉬운 그런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 목화통명사주는 어떤 운을 만나도 대부분 패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화통명사주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런 경우는 인월의 간목인데 병화가 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목화통명사주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5월의 간목으로서 우리가 상관격이라 그래요. 이거는 상관격인데 천간에 병화가 있어. 이것도 사람들은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목화통명과는 거리가 먼 사주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화상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여기 있었던 목화통명사주는 임계수를 운에서 만나거나 원사주 있다면 다소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화상관은 이게 하목이기 때문에 임계수를 운에서 만나거나 원사주에 이런데 임수가 있거나 이러면 아주 귀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화통명과 목화상관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목과 화의 조합이에요. 오행상으로 목과 화의 조합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립 조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작용도 다르고 또 드러나는 성정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재능 이런 부분도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목일간이 옆에 뭐 천간에 병정이 있기만 하면은 목화통명이라고, 심지어는 이 천간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간목이 있고 여기 없는데 저 지지 어딘가 여기에 뭐 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뭐 당연히 목화통명이라고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을목일간이 뭐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천간에 병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을목일간이 병이 있는데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그 목화 상관이죠. 목화 통명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목일간이 화를 받다 해서 목화 통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리가들 중에서. 그러나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뭐 잘못 알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뭐를 얘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목화통명이 아닌 사주를 목화통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주 해석에 있어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화통명이나 목화상관의 개념을 알지 않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화통면과 목화상관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실제 사주를 볼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화통면과 목화상관에 대한 어떤 구별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주로 목화통면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목화상관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주로 목화상관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됐을 때 따로 목화상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화통명이 어떤 구조의 사주고 목화통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